그래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미국한테 배워야 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자꾸 과거사를 파헤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것들은 뭐 보수든 진보를 떠나서 자기가 집권한 기간은 인간인 이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인정을 해야지 역사가 진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뭐 시민권이나 이런 데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이 있는 것을 종교적으로는 해결고 또 정치적으로는 전략적 반성이 있어야지 이게 진전이 나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치 문화 풍토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또 이제 이런 국제 상황이 일이 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또 발전되고 외국도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깨어나고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음은 그래서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후보자 이런 사람들이 나가려면 빨리 그 과거에 했던 거 북한의 자유형이다. 그 다음에 NLL 같은 경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국에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뽑아놓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NLL을 팔아먹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반성이 없으니까 전략적 반성이 돼 있어서 또 사실은 김장수 지금 한번에 막았어요. 근데 그것이 왜 자꾸 논쟁으로 번지냐면 아니 꽤 심하니까 그걸 딛고 계속 그거를 우기지 말고 인정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고 또 MB 정부도 사실 실망스러웠던 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아유 그거 이제 국방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까 MB는 말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사실 개인적으로 논한 안티 MB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진보나 보수나 우리가 지금에서는 그런 반성을 하고 그건 우리가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북한의 핵 전면 전쟁을 사실은 우리가 허용한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철저한 반성.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니 이런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거 던진 거 아닙니까? 이게 스스로 우리가 북한을 80년대 중반서부터 우리도 변하기 시작한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할 때 사실상 미국이 은근히 그런 기대도 했었대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 기회에 자위적 핵무장을 약간 들고 나오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하는 학자도 있었다고. 그 문제는 제가 따지고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고 앞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대 정부가 분명히 과오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안보의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120만의 군사력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중국이 우리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도 군사전략적으로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중국하고의 대중관계나 외교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적대성 있는 것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중국도 대핵의 봉쇄막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총체적인 노력, 다시 말해서 위협평가, 동맹정책, 군사정책, 국방 R&D, 방산정책 이 네 가지를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이게 우리 참 소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평생을 이제 그런 성부를 걸었다는 그런 관점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연세가 이제 얼마지요? 이제 54입니다. 이제. 아우 지천명 하셨군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는 정렬관이 준비 상태를 보니까 1000명을 국가안보 전략에 바치시기로 결심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04년에서 2007년 동안 전 국방장관님이셨던 조성태 전 장관님 모시고 사실 그때 당시 여당이 이제 열린우리당 속에 들어가서 저는 뭐 정당적인 그 기반도 없고 정치적 오로지 그 정책 보좌관으로서 들어가서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 국가가 적 앞에서 분열하는가? 그렇죠. 지금 핵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120만의 군사력이 지금 일국의 정보본부장이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강성대국 건설기간 동안에 적 배치가 완전히 전진 배치, 극도의 전진 배치. 그 사리원 통천 라인이 일제대가 뭐냐면 6.25 당신에 8개 완비사단과 예비사단이 공격 라인을 전개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대에 다시
우리가 한미동맹 60주년을 차축하는 동안에 경제난으로서 굶어 죽었다고 판단하는 동안에 거기에다가 1, 2제대를 통합해서 병력을 갖다가 60만에서 80만으로 올려놓고 네. 화력을 그렇게 증강시켜놓고 네. 이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이제는 정부도 나서서 공개를 해서 네. 보수 뭐 진보 나눠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 국가가 공동의 위협관을 네. 구비하지 않으면 네. 늘 싸워서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소련이 과연 미국이 적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중국이 네. 미국이 우리는 그 어느 국가가 이런 위협에 있는 나라가 네. 없습니다. 근데도 국론이 아직도 분열돼 갖고 네. 뭐 최근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좌우지간 네. 여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여당이 책임이 큽니다. 더 크죠. 왜냐하면 국정 파트너로 네. 계속 그렇게 신뢰를 줄 그 한계를 제시해야 됩니다. 네. 예, 그건 아주 대통합이라는 네.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 기반 사회니까 예. 정확한 안보에 대한 예. 지식을 여야나 언론에 공개를 해서 서로 예. 그거를 갖다가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바탕에서 돼야 되는 것이지 예. 한쪽은 완전히 그냥 신년 노력하면은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건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더디게 예. 천안함 연평단에 우리의 예. 참 그 젊은이들의 희생을 토대로 해서 그 국민이 다시 인식을 하고 다시 한번 진짜 인식을 해서 천안함 46용사와 예. 그 다음에 우리 연평도에서 희생된 두 병사 그리고 예. 또 민간인 두 분 예. 값진 희생입니다. 예. 정말 아까 제가 뭐 표현을 잘 당했다 했지만 그것은 예. 우리가 깨는데 참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지 그분들의 뭐 희생 자체를 그렇게 폄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예. 그 발전이 없는 거죠. 예, 그 윤천재 여사 같은 분은 예, 예.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큰 안보에 큰 기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기가 됐다. 예, 예. 이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위장국 평화 공세에 참 이게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뭐 꼴보순이하지만 다 속았어요.